이번 시간에는 10장 5절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 예, 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에 쓸 통계량, 이 통계량은 우리 앞에 9장에서 대규모 표본일 때, 그리고 소규모 표본일 때, 그리고 대응상 검정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가설 검정에서는 대규모 케이스는 가설 검정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소규모인 경우하고 대응상 검정에 대해서만 있어요. 자, 그런데 대규모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Z분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설 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 단일 모평균에 대해서 검정을 했죠. 대규모, 소규모, Z분포와 T분포를 가지고 검정을 했었죠.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통계량만 바꾸시면 돼요. 검정 통계량만 바꾸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두 가지 얘기만 가설 검정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규모 표본일 때 가설 검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표본일 때 가정이 필요했죠. 우리 앞에서 구간 추정을 할 때도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통계량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표본이면서 즉 표본을 두 개, 모집단이 두 개니까 표본을 두 개 꺼낼 거니까 소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표본의 크기 N1도 N2도 둘 다 3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소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소규모 표본에서 가정을 해요. 두 모분사는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알려져 있으면 안 되죠. T분포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두 모분사는 같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앞에서 구간 추정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경우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유도를 계산할 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설 검정할 때도 두 모분산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경우, 모르지만 같은 경우, 그것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통계량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표본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요. 첫 번째 모집단은 모평균을 μ1, 모분사는 시그마1 제곱 이렇게 두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집단이 있으니까 그 모집단의 모분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다면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 알려져 있나 알려져 있지 않나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분사는 있을 테니까 그 모분사는 시그마1 제곱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는데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X라고 쓸 겁니다. 자, 그렇다면 X1, X2 해서 XN1 표본의 크기가 N1이에요. 그런 표본을 추출했고 두 번째 표본은 두 번째 모집단은 모평균을 μ2라고 쓸 거예요. 모분사는 시그마 2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역시 알려져 있진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2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두 번째 것은 Y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1, Y2, YN2 그럼 크기가 N2가 되겠죠. 이렇게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럴 때 X1, XN1 각각 서로 독립이고요. Y1, YN2 각각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면서 X와 Y도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x1부터 xn1까지 각각 독립이면서 y1부터 yn2까지도 각각 독립이면서 x와 y도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연습한 대로 당연히 표본 평균 x바라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죠. 예, xi를 n1개를 다 더해서 n1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표본 분산 S1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예. y바 역시 평균 yi를 n2개 다 더해서 n2로 나누면 되고 표본 분산 S2 제곱 마찬가지 yi에 대한 편차 평균 y바를 뺀 값이 편차 그 편차의 제곱 그걸 n2개 다 더한 것 그것을 자유도 n2-1 표본의 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면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식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 배워서 다 아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이론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전체 가정을 합니다.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표본일 때 이런 가정을 하고 소규모 표본을 다룰 거예요. 즉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론상으로 이런 가정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모집단의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표본 조사를 할 때에는 이런 가정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이론을 따라갈 수 있어 하겠지만 우리 수업을 이제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에는 이런 가정을 다 줄 거예요. 이런 가정을 다 줄 거니까 이런 가정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정이 있어야 이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전공 시간에 응용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모분사는 같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같은 공통의 분산, 그 공통의 분산을 추정할 거예요. 근데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x하고 y를 그냥 합해서 추정을 할 거예요. 앞에서 이미 기호 얘기를 다 했었죠. 그런 뜻으로 합동 추정량이라고 할 거고 영어로 합동 추정량을 pooled estimator라고 하니까 여기 pooled를 의미하는 p를 사용해서 그 추정량 그것을 SP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즉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그 표본 분산 그걸 계산할 텐데 두 개 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합해서 더합니다. x에 관한 편차 제곱, y에 관한 편차 제곱. 두 모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섞어서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섞었어요. 한꺼번에. 그럼 전체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죠. 그렇다면 그걸 자유도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이 전체 자유도니까 각각의 자유도 n1-1과 n2-1을 더한 것. 그렇죠? 계산하면 n1 플러스 n2-2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전체 자유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표본 분산 계산하는 식을 알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표본 분산은 x로 써놓은 그 편차,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 n1-1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x에 관한 편차 제곱은 s1 제곱에다가 n1-1을 곱한 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두 번째 표본 y에 관한 것, 그것도 표본 분산 s2 제곱이 y에 관한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을 자유도 n2-1로 나눈 거니까 y에 관한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은 정리하면 s2 제곱에다가 n2-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sp 제곱을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계산하는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SP제곱 계산한 이 값은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을 모르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같은 값이니까 둘 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거고 모르니까 그걸 추정할 거예요. 그래서 SP제곱이 시그마 제곱 공통 분산의 추정량이다. 그런데 섞어서 계산한 거니까 합동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두 표본의 표본 평균, 그걸 계산해서 그 표본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모집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차이, X바 마이너스 Y바, 이것의 분포를 조사해야 되니까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것의 평균은 평균이라는 것이 선형적이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풀립니다. X바의 평균과 Y바의 평균을 그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은 뮤1이고 Y바의 평균은 뮤2가 되겠죠. 해서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은 모평균의 차가 됩니다. 뮤1 마이너스 뮤2. 그렇죠? 자, 그리고 표본 평균 차이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 똑같아요. 여기서는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분산 부분은 0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공분산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X바의 분산과 Y바의 분산을 계산하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X바라는 것은 Xi를 다 더해서 크기 N1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Y바도 Yi를 다 더해서 크기 N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분산을 계산해라 그러면 앞에 있는 스칼라, 이 상수는 제곱되어서 나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xi들도 독립이니까 역시 공분산 없이 각각의 분산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yi에 관한 것도 n2분의 1은 제곱으로 나가면 되고 독립이니까 베리언스도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공분산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xi나 yi나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의 분포와 같다라는 조건이 확률 표본의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집단하고 분포가 같으니까 모집단의 분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럼 variance xi라는 것은 모분산 시그마 1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마찬가지 variance yi도 yi가 확률 표본이니까 모분산하고 같아요. 시그마 2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variance xi는 전부 시그마 1제곱, variance yi는 전부 시그마 2제곱. 그렇다면 전부 상수로 된 것을 n1번 더한 꼴이고 여기는 n2번 더한 꼴이니까 그렇죠? 여기 시그마 계산한 값은 그냥 거기다가 n1 곱하면 되죠. 시그마 1제곱이 n1개 더해졌으니까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이 시그마도 시그마 2제곱을 n2번 더한 거니까 n2 곱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n1, n2 하나씩 약분하면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우리가 앞에서 단일 표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계산하는 식을 연습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죠? 자, 근데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같은 값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서 묶어내면 뒤에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걸 추정해야 되고 그런데 같은 거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합동 추정량을 계산한 거고 그래서 SP제곱하고 추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근사값으로 우리는 SP제곱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하고 쓸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값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소규모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씁니다. 예, 이때 대규모일 때 표준화했던 것처럼 예,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데 시그마 대신에 S를 갖다 쓴 거, 그 모양을 T라고 두었죠. 그것은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T라는 통계량을 만들어요. 예, 여기 주어진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편차꼴을 분모에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SP로 추정해서 쓴 거고요. 그럼 루트만 씌우면 되죠. 해서 SP 제곱에다가 예, 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곱한 건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SP 제곱은 그냥 SP로 나가고 뒤에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은 루트를 씌워서 나가면 되죠. 해서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주어진 확률 변수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만든 통계량이 생겼어요. 이것을 T라고 둘 거고 이 통계량이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이것이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에서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왜 T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예, 한번 증명을 해서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통계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어요. 해서 예, 우리는 예, 뮤1 마이너스 뮤2라는 값에 대해서 뮤1 마이너스 뮤2가 어떤 수보다 크다. 그 수를 D0라고 둘게요. D0보다 크다. 또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D0보다 작다. 또는 뮤1 마이너스 뮤2는 D0와는 다르다. 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D0는 예, 우리가 0을 많이 사용해요. 두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예, 이런 것이 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주로 0을 많이 씁니다. 예, 주로 0을 많이 쓰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냐라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 D0라는 값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예, 전부 뮤1 마이너스 뮤2는 D0야 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귀무가설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뮤1 마이너스 뮤2에다가 D0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뮤1 마이너스 뮤2 자리에 D0를 대입하면 우리는 그 검정 통계량을 T분포를 따라가니까 T0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T0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뮤1 마이너스 뮤2에 D0만 대입하면 되지요. 그 값이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D0 뮤1 마이너스 뮤2만 D0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예, 이제 가설 검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 예, 대립가설 H1, H1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D0보다 크다. 또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D0보다 작다. 또는 뮤1 마이너스 뮤2는 D0가 아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그걸 부정한 것, 귀무가설 H0는 전부 어떤 경우나 전부 뮤1 마이너스 뮤2는 D0야.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뮤1 마이너스 뮤2에다가 D0라고 대입해서 만든 검정 통계량 T0라고 쓸 거고요. T0는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T0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줄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기강력은 T분포가 이렇게 중앙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이 D0보다 크다라는 주장은 예, 당연히
표본에서 큰 값이 나왔으니까 모집단도 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 검정통계랑 T0의 분자 X바 마이너스 Y바가 D0보다 큰 값을 얻었을 테니까 거기서 D0를 빼면 0보다 큰 값이 나왔을 거고 플러스가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때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이 오른쪽 꼬리 넓이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 해당하는 t 값은 t 알파가 되겠죠.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이 플러스가 나왔을 텐데 t0가 여기에 들어오면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t0가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면 기각. 만약에 그것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이 경우는 실패.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뮤1 마이너스 뮤2가 D0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이번에는 작은 값을 얻었을 테니까 표본에서 여기 검정 통계랑 T0의 분자가 음수가 나왔겠죠. 마이너스가 나왔을 테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 꼬리 넓이 알파를 결정하면 여기 있는 t 값은 부호만 바꾸면 되죠.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해서 t0가 여기 이 마이너스 t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기각에 실패하는 겁니다. 해서 t0가 마이너스 t 알파 이하가 되면 기각한다.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측 검정일 때 뮤1 마이너스 뮤2가 D0와는 달라라는 걸 주장했을 때 마찬가지 이번에는 양쪽 꼬리의 합이 알파가 되게끔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를 각각 2분의 알파씩 떼냅니다. 그렇죠? 이 넓이를 2분의 알파씩 정해주면 여기 있는 t 값은 t 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t 값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계산한 검정 통계량 t0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 꼬리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서 왼쪽 꼬리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인데 이 t 2분의 알파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t0가 있다면 실패.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 그러면 실패. 이렇게 오면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t0가 t 2분의 알파 이상이거나 t0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0.6 한번 볼까요? 두 강제의 마모량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 실시되었다. 강제 1과 강제 2에 대해서 각각 12회 및 10회씩 시험한 결과 강제 1의 마모량은 평균이 85, 표본 표준 편차가 4 이렇게 나왔고 강제 2에 대해서는 평균이 81, 표본 표준 편차가 5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지금 85와 81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1의 마모량이 강제 2의 마모량보다 2 이상 심한지 85와 81이면 4 차이예요. 그렇죠? 2보다는 커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2 이상 차이가 나는 건지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2 이상 심한지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큰지, 차이가 2보다 큰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2 이상 심한지 큰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측 검정입니다.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론을 사용하도록 가정을 해줍니다. 두 모집단은 분산이 같다. 그리고 정기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이론을 쓸 수 있죠? 가볼까요? N1, N2가 12와 10이니까 둘 다 30보다 작아요. 그렇죠? 둘 다 30보다 작으니까 소규모예요. 그렇죠? N1, N2가 둘 다 30보다 작다.
소규모. 자, 그렇다면 소규모니까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였어요. 예, 평균 차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자유도는 2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장을 써야 돼요. 하나는 85가 나왔고 하나는 81이 나왔으니까 차이가 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뮤1 마이너스 뮤2는 2보다는 클 거야. 그렇죠? 표본에서 4가 나왔으니까 2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모집단도 2보다 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측 검정이고요. 그리고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 예,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아니야. 뮤1 마이너스 뮤2는 2 정도 돼. 예, 이게 H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유의수준 주어져 있어요. 알파는 0.05. 그런데 단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예, 크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단측 검정. 단측 검정이니까 그대로 T 알파 계산하면 되고요. 알파가 0.05니까 T 0.05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유도가 필요하죠? 20이었어요. 그럼 T 0.05, 20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에서 찾아볼까요? 자유도 아래쪽에서 20 찾으시고 알파 0.05 찾으시고 0.05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20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읽으시면 1.725 이렇게 있네요. 찾았나요?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예, 표 보는 법도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위해서 우리 분산이 같은 경우다라고 했으니까 합동 추정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SP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검정 통계량에 SP가 들어가니까 SP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전체 자유도로 나눈 거죠. 예, 계산하는 것은 위의 분자는 각각 편차 제곱이었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 제곱 기억하셔야 되고요. 식을. 그렇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예, 자유도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해서 자유도 20 얻을 수 있고요. N1 마이너스 1은 12 마이너스 1, N2 마이너스 1은 10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고요. 표본 크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S1, S2 주어져 있죠. 예, 하나는 4고 하나는 5네요. 그렇죠? 4의 제곱, 5의 제곱 갖다 쓰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고요. 이걸 계산하면 4.478 이렇게 되네요. 예, 소수점 아래 세 자리 정도까지는 예, 네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짧게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끊지 마시고요. 예, 그 시험 때는 몇 자리까지 써라라고 줄 수 있어요.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Z분포에서 표를 찾기 위한 값을 계산할 때는 두 자리로 만드셔야 되죠. 표에 두 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Z분포는 예,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4.478 정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랑 계산해야 돼요. T0라고 쓸 거고, T0는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T0다. 그렇죠? 계산하면 되죠. SP 계산했습니다. 4.478 쓰면 되고요. N1, N2 주어져 있어요. 루트 안에는 1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그렇죠? X바 마이너스 Y바 하나는 85고 하나는 81이었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D제로 비교하기 위한 것도 2 이상 심하냐라고 물었어요. D제로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계산됐네요. 이걸 계산하면 1.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T알파하고 비교해야 되지요. 1.725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1.04가 1.725보다 작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려면 1.725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우리는 실패했죠. 그렇죠? 자, 그럼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맞게 상황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강제 1의 마모량이 강제 2의 마모량보다 2 이상 심하다는 강한 증거는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대응상 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대응상 검정 앞에서 우리 구간 추정할 때 역시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예, 표본이 동질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운동 전후의 몸무게, 쌍둥이의 IQ 점수 이런 경우에 대응상을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서 표본 두 개 X와 Y지만 그 차이를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D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해서 DI를 XI-YI, X와 Y의 차이죠. 그 차이를 DI라고 주고 N개의 대응상을 여러분들이 추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확률 변수 DI, 즉 XI-YI 이것의 표본 평균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D바라고 기호를 썼고요. D바는 당연히 DI를 다 더해서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됩니다. 표본 분산 SD 제곱이라고 썼고요. 기호를 마찬가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 자유도 n-1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SD 제곱은 n1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di-d바의 제곱, 편차 제곱. 그렇죠? 편차 제곱 다 더한 것을 자유도 n-1로 나눈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앞에서 다 연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D를 계산을 할 때도 있고 주어져 있으면 정보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로 주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에서 연습했죠. SD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di 제곱, 제곱을 다 더한 것 마이너스 n 곱하기 d바의 제곱. 어렵지 않죠? 근데 d바가 n분의 di의 합이니까 d바가 주어지건 시그마 di가 주어지건 서로 양쪽으로 필요한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 놓으면 이 식은 루트 n-1분의 시그마 di 제곱,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n분의 di를 다 더한 거,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SD를 구하는 식은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di는 평균, 이 di는 당연히 di가 xi-yi니까 이 xi-yi. 그렇죠? 그런데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xi의 평균은 mu1, 그렇죠? yi의 평균은 mu2. 그래서 그 차이 mu1 마이너스 mu2가 di의 평균인데 우리는 mu1 마이너스 mu2를 기호로 mu-d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앞에서 구간 추정할 때 기호 설명도 됐습니다. 기억하시고요. mu-d.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분산하는 값은 이제는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못해요. 그렇죠? 동질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공분산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은 값이 있을 테니까 그 값을 시그마 d제곱이라고 쓰자. 됐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di는 평균이 μd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d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가정을 합니다. di는 평균이 μd고 분산이 시그마 d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가정입니다. 이론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di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가정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규모냐 대규모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D바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소규모 표본일 때는 시그마 D를 알면 D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표본인 경우와 소규모 표본인데 시그마 D를 아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예, 가설 검정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d바를 표준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z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게 표준화한 거죠. d바의 표준 편차 분의 d바 마이너스 d바의 평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z 만들어 놓은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 n01을 따라가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이제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소규모 표본인데 시그마 d를 몰라요. 자, 모르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시그마 d를 몰랐으니까 예, 이것을 SD로 바꿔준 것을 T라고 쓰면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해서 이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소규모 표본인데 시그마 d는 모르는 케이스. 자, 그렇다면 통계량은 T라고 만들어질 거고 예, 시그마 T를 SD라고 바꿔놓은 모양이에요. 해서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렇게 만든 통계량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걸 T라고 하면 이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기호로 한번 써보면 예,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것을 T라고 둘 거고 예, 이 T라는 통계량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뮤 D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겠습니다. 단측 검정은 뮤 D가 어떤 수보다 크다. 아까처럼 뮤1 마이너스 뮤2가 뮤 D니까. 그렇죠? 아까 D0라고 나섰죠? 그것처럼 D0보다 크다, D0보다 작다, D0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D0를 0으로 설정해서 이번에는 D0 이렇게 놓고 안 하고 0으로 놓고만 할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D0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0을 많이 쓰니까 0을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단측 검정은 뮤D가 0보다 크다 또는 뮤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귀무가설하는 것은 아니야, 뮤D는 0이야. 이렇게 놓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 있겠죠. 그 통계량을 이번에는 TD라는 기호로 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TD라는 것은 뮤D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T가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D 이런 값이었으니까 뮤D에다가 0을 대입한 것이 귀무가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통계량을 TD라고 쓰면 TD는 당연히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뮤D는 사라졌어요. 0이니까. 예, 이렇게 생겼죠. 그럼 검정 통계량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지면 그 알파에 따라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T분포를 따라가니까 단측 검정, 오른쪽 꼬리에 왔을 때 오른쪽 넓이 알파가 되는 T 값은 T 알파. 이번에 자유도는 n-1. 그렇죠? 왼쪽 꼬리에 왔을 때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T 값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알파. 역시 자유도는 n-1. 그렇죠? 해서 단측 검정 뮤D가 0보다 크다라는 케이스는 TD를 계산했을 때 검정 통계량 TD가 이렇게 오른쪽에 오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왼쪽 뮤D가 0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 TD를 계산했을 때 TD가 이렇게 왼쪽 꼬리에 마이너스 T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측 검정은 당연히 우리 주장은 뮤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역시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을 뮤D는 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주장하는 TD는 똑같이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이렇게 될 거고요. 뮤D에 0 대입한 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양측 검정이니까 유의 수준 알파를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반반씩 나눠서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의 각각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T값을 찾아요.
그럼 오른쪽 꼬리는 넓이가 2분의 알파 되는 t 값은 t 2분의 알파, 자유도는 n-1이죠. 왼쪽 꼬리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자유도는 n-1이죠. 그렇죠? 예, 해서 TD가 이렇게 계산해서 오른쪽 꼬리 t 2분의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왼쪽 꼬리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TD가 T 2분의 알파 이상이거나 TD가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상 검정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뮤D가 0보다 크다, 뮤D가 0보다 작다. 단측 검정 2개, 뮤D가 0이 아니다. 양측 검정 1개. 이렇게 세 가지에 어떤 경우든 귀무가설은 뮤D는 0이다 라는 거고,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은 이번에는 TD라고 쓴다고 했고, 그럼 TD라는 값은 T의 뮤D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만들어진다. 해서 TD는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이렇게 주어진다. 검정 통계량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각력은 뮤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TD가 T알파,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T알파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 뮤D가 0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TD가 마이너스 T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 뮤D가 0이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는 TD가 T2분의 알파 이상이 되든지 TD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예, 사례 연구 10.1 보세요. 예, 버지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근육 이완제인 숙시니콜린이 혈액 중의 안드로겐 호르몬의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야생 흰꼬리 사슴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자, 그런데 화살에 맞으면 자동으로 숙시니콜린이 주사되도록 만들어진 총을 사용해서 사슴을 포획했다. 그리고 포획한 즉시 경정맥에서 혈액 표본을 채출해서 안드로겐 호르몬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30분 후에 또다시 체열해서 측정했다. 자, 그러면 같은 사슴이니까 당연히 포획 즉시 그 조사한 것하고 30분 후에 조사한 것하고 같은 사슴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문제에서 이거는 대응상 검정이야 라는 힌트를 안 줘도 여러분들은 대응상 검정으로 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공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쉽게 문제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게 대응상 검정인 그런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힌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대응상 검정이구나. 같은 사슴이네. 그럼 독립이 아니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획한 즉시 한번 조사하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그렇게 사슴으로부터 체열을 해서 안드로겐 호르몬을 측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슴은 이제 놔줬어요. 조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15마리를 대상으로 포획을 했다. 자, 그렇다면 30보다 작으니까 소규모다라는 게 벌써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소규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획 당시 안드로겐 호르몬의 수준, 그걸 X1 번호를 줬습니다. 번호를 안 주면 여러분들이 편의상 X1, X2 이렇게 주시면 돼요. 해서 안드로겐 호르몬 수준을 포획 당시에 계산한 것은 X1, 30분 경과한 후에 다시 한번 조사한 것은 X2,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측정한 결과가 이건 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보를, 여기 문제처럼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표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를 가지고 아까처럼 계산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주면 정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둘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정보를 줄게요.
예, 단위는 예,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되고요. DI는 X2에서 X1을 뺀 거, X2I 마이너스 X1I 이렇게 DI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D바가 9.848이다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SD는 18.474였다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D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15개 자료를 가지고 예, 평균 내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SD 아까 그 컴퓨터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곱을 다 더한 거 계산하셔야 되고요. 다 더한 거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입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앞에서 우리 학기 초에 이미 다 연습이 됐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을 쓰라고 가정을 합니다. 모집단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고 숙신이 콜린으로 30분 동안 신체 활동이 억제된 후 안드로겐 호르몬의 농도가 변화되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변화되었는지라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지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라는 거니까 당연히 양측 검정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볼까요? 여기 정보를 다시 한번 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15마리였고요. 그렇죠? D바는 9.848, SD는 18.474. 필요한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유의 수준 0.05, 양측 검정.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제 검정할까요? 가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예. 변화되었는지 하고 지금 물었는데, 예. D바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9.848이에요. 그렇죠? DI라는 것이 차이고 그 차의 평균이 9.8 이 정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차이의 평균이 9.8 정도 되는 거니까 차이가 0은 아니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장. 예, 우리 주장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d라고 줬죠? 그렇다면 0은 아니죠? 예, 차이가 있으니까. 예, 해서 우리 주장 대립가설은 뮤d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귀무가설은 뮤d는 0이다라는 게 되고요. 이제 검정을 합니다. 예, 알파는 0.05라고 주어져 있고 자유도 계산해야 돼요. 사슴 15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계산한 거니까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 마이너스 1, 그럼 15 마이너스 1이니까 자유도는 14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측 검정이에요. 차이가 있는지라고 물었으니까. 그렇다면 양측 검정이니까 우리는 t2분의 알파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알파는 0.05입니다. 그렇다면 t2분의 알파는 t 0.025. 그렇죠? 그런데 t분포니까 자유도마다 달라요. 값이. 그래서 자유도 14. 됐죠? 그렇다면 이걸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유도 아래쪽에서 14 찾으시고요. 알파 자리에서 0.025 찾으시고요. 그래서 0.025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14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예, 거기에 2.145가 있네요. 예, 이렇게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찾았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할까요? 검정 통계량은 TD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TD는 예, 뮤D에다 0을 대입한 값입니다. 해서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정보가 없으면 다 계산해서 써야 되는데 정보가 주어져 있죠. 예, 표본의 크기는 15고요. SD는 계산한 값이 18.474다라고 주어졌어요. 주어져 있지 않으면 SD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예, D바 역시 9.848 주어져 있어요. 쓰면 되고요. 만약에 D바라는 값이 없다 그러면 역시 D바도 여기 TD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TD는 루트 15분의 18.474분의 9.848 계산되겠네요. 예,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 값은 2.06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합니다. 네.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t값이 2.145였어요. 그럼 2.145하고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그 비교하는 마이너스 그 t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t2분의 알파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2.06은 2.145보다 작은 값이에요. 더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t2분의 알파가 2.14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td 값을 계산해 보니까 2.06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각을 할 수가 없죠. 해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 유의수준 0.05에서 그런 거예요. 유의수준이 바뀌면 결과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유의수준 0.05에서 평균 안드로겐 호르몬 수준의 포획 당시와 주사를 맞은 다음 포획해서 30분 경과한 후에 그 수준의 차이, 그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는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 소규모 케이스, 그리고 대응상 검정을 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